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헌재가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릴지 당연히 초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헌재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지 예측을 해보는 것인데, 이런 예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정확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른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반응이죠. 민주당이 하는 얘기에 반대로만 생각한다면은 사실상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A라고 얘기한다면 실제 현실은 어떤 겁니까? B인 것이고, 민주당이 B라고 얘기한다면 실제 현실은 A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주진우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로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공수처와 관련된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폭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보이는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다. 깜빵에 들어갈 준비나 해라. 이런 식으로 평상시 민주당스러운 반응을 보였었죠. 그랬다가 시간이 살짝 지나고 난 뒤에 지금의 민주당의 반응은 뭐냐?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공수처가 국민들을 상대로 개구라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주진우 의원과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었고 믿을 수 없는 얘기였다라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공식적인 대응을 안 할까요? 그럴 위인들이 아니죠, 그렇죠? 더 무슨 뭐 지랄 발광을 떠고만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민주당이 이 공수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반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공수처가 국민들을 상대로 개구라를 쳤다, 국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개구라를 쳤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 이 기회에 아예 그냥 공수처장 그 오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단체로 나서가지고 반드시 공수처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공론화시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 당연지사로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었을 때, 그때 이제 국민의 측에서 뭐라고 국회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질의를 보냈습니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보냈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만약에 답변을 거꾸로 하거나 거짓말로 답변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의 공식적인 답변은 뭐였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공수처가 어떻게 했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통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장을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었다라는 게 드러났고, 중앙지법에서는 그거를 기각시켰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공수처가 쇼핑을 했다는 거, 중앙지법에 가서 안 되니까 서부지법으로 갔다, 이거 말고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명백백하게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명명백백하게 공수처가 국민을 상대로 구라를 쳤고 공문서까지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지금 오동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헌법 전문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헌재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지금 차근히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중앙대학교 이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터뷰를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헌재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다른 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입니다.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교수님이 자기의 이름까지 걸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교수님의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뭐 교수님인데 무슨 뭐 정치적인 유불리, 생각해보니까 좌빨 교수들 같은 경우는 한참 뭐 그러지만, 뭐 대부분의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노 교수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들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노 교수가 뭐라고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들을 가지고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정도로 국민을 크게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본다,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바라는 거는 전원일치
전원일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이제 그 애매하게 뭐 6대 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6대 4는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8명이니까 6대 2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기각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인 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스트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베스트는 8대 0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만장일치로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인호 교수는 보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파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인용될 것 같지도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인호 교수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앙대학교 교수이면서 현재도 헌재 그 헌법 연구원직까지도 맡으셨던 분이고요. 대법원의 재판 연구원까지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폴리페서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닌 굉장히 뛰어난 학문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 가지고 설령 일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가 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는 게 뭐냐? 비상사태에 일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사태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인데 비상사태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할 정보와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사후적으로 헌재가 나서가지고 야 그거는 비상사태가 아니었어 라고 통제를 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 아니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사법부가 야 대통령 이거는 비상사태가 아닌데 왜 이거를 갖다가 전쟁을 선포했어? 너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문제 삼는 거와 하등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한덕수 지금 이제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무회의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이 교수가 뭐라고 지적을 하냐,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이 국무회의를 거쳤느냐라고 하는 여부는 매우 부수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탄핵 여부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료했다라고 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엄을 만료했다. 그러면 일단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논의나 심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만료를 하기로 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엄이 선포가 됐다. 그러니까 무조건 불법이야. 이거는 반헌법적인 것이고 왜? 비상사태인지 계엄을 선포할지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리고 또 만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논의나 심의가 있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논의나 심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만료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엄은 반드시 불법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 실제로 체포된 국회의원이 없지 않냐? 법조인 체포 지시는 팩트 확인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딱 잘라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지금 이제 헌법 전문가들이 그리고 나와가지고 현재 지금 현직 부장판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헌재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역사에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국민들이 분명히 다르고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분명히 다르게 역사는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정말 저는 정영식 그리고 또 김영두 두 재판관을 정말 믿는데 이 두 분의 재판관뿐만 아니라 딱 한 분,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때도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줬던 두 분 중에 딱 한 분만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반드시 이런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다? 법 전문가가 보기에도 실체적, 절차적 위헌성이 명백하지 않다. 탄핵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다? 파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헌재도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